이달의 젠더뷰. 오늘은 농촌의 양성평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고 하는 국가가 출연한 정책연구기관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순미라고 합니다. 농촌의 양성평등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농촌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농촌 내 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은데요. 농촌의 인구 변화가 실제로는 어떤가요? 통상 이제 인구 수를 말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읍과 면 지역을 농촌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거는 도시와 농촌이 똑같은데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보면 농촌을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의 수가 조금씩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 전에 비해서 13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왜 인구 위기 이야기가 가속화되는가를 뜯어보면 지역과 성별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는 집단과 감소하는 집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촌으로 들어오는 남성, 그리고 어쨌든 농촌에 살고 있는 남성의 수는 증가를 했는데 여성은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 집단 중에 이 청년층의 인구 성 비율이 되게 불균형합니다. 이런 성비 불균형을 보면 농촌이 사실 여성들에게는 살기 어려운 지역이다라는 게 이제 증명되는 셈인 거죠. 농촌의 성비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하네요. 농촌 여성 인구 감소의 원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농업의 구조라는 걸 보면 가족농 체제라고 말을 합니다. 농업의 부계계승, 가족노동력, 그다음에 농간의 성역할 구분, 이 세 가지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 이제 가족농 체제인데요. 이 가족농 체제에서는 남성이 농업인과 동일시되고 여성은 영농 보조자나 농가 주부로 이제 자동적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의 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농촌 사회 전체가 사회의 기본 단위를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단위로 하게 됩니다.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은 남성 경영주 혹은 남성 가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성이 의사결정권을 갖거나 정책의 독자적인 대상이 되거나 이렇지 못한 현상들이 지금 한국 사회의 주류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농업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 여성들이 있더라도 체감을 하면 농업을 떠나고 싶거나 농업을 하고 싶은 마음을 접기 쉽겠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계속 지금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측면이 많네요. 가족농 체제 내에서 여성 농업인들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보통 이제 삼중 노동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도시는 이제 이중 노동으로 많이 대표가 됩니다. 유급 노동과 가사 노동을 포함해서 이중 노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성 농업인 같은 경우에 거기에 플러스 마을 돌봄이나 지역사회 돌봄 역할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중 노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성 농업인의 하루 평균 농업 노동도 길고 가사 노동도 길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은 마을 돌봄 노동 시간까지를 포함하면 여성 농업인이 자기 개인 시간이나 여가 시간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농촌에서는 돌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복지 제도가 농촌의 이제 밑바닥까지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돌봄 공백이 되게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녀회 같은 조직을 통해서 여성들이 그 일을 봉사활동으로 이제 메꿔주고 왔거든요. 되게 가치 있거나 중요한 일로 대접받거나 보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재생산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농촌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노력들이 있었나요? 중요한 진전이 있기는 합니다. 여성 농업인 정책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농식품부 안에 생겼어요. 전담 부서가 만들어진 이후로 가장 가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여성 농업인 육성법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성들이 농업을 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육성법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성평등이라고 하는 목표를
법의 목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 주류 정책의 성별 편향성 것들을 계속 분석해서 많은 정책 개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보면 대단히 큰 진전이 있기는 한데 나머지 이제 주류 정책은 여전히 남성 중심 혹은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 성평등한 농촌 사회 조성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를 그 농업 정책 전반의 목표로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자면 법률 개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책의 단위를 그러니까 농가가 아닌 농업인 개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의식 확산 노력을 하자면 결국에는 교육을 통한 것인데 농촌 성평등과 관련된 교육이라는 게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의식 확산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사업화하는 것 이게 지금 당장 좀 필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다른 나라의 정책이나 노력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랑 비슷하게 가족농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 농업인 지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를 들면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 경영을 법으로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이라고 하는 직업군의 지위가 경영주일 수 있고 혹은 파트너 지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농업 그 종사자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법이 명시를 하고 있어서 여성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족 공동 경영 협약이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법으로 명시된 거는 아니고 약속 문서 같은 건데 이 약속 문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 농가가 농업인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렇지 않은 농가보다는 1.5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우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여성 농업인 지위라고 하는 부분들을 법률로 혹은 제도적으로 강하게 만들어내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농식품 시스템 내 성별 격차를 없애면 세계 총 생산이 약 1조 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농촌 사회의 양성평등이 실현되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농업의 방향이 그 전통적인 방식의 재배를 중심으로 한 농업 생산이 아니라 지속가능 농업, 고부가가치 농업 완전히 전환되는 국면에 지금 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땅을 경작하는 그런 전통적인 영농 능력만이 아니라 체험객을 상대한다거나 온라인 마케팅을 한다거나 기후위기 같은 것들을 통찰력 있게 쳐다보면서 농업을 할지 이런 걸 기획한다거나 좀 다양한 능력들이 사실은 농업의 새로운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야의 여성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라는 게 되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어떤 고객 응대 능력, 그리고 디지털 역량, 온라인 마케팅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그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잘 드러내서 활용하게 할 거냐 그 길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평등이라고 하는 게 문화적이거나 어떤 사회적인 전반에서의 부분들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농업 생산과 경영에 있어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결과는 지금보다는 농업이 훨씬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개선되는데 기여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 서비스 분야나 복지 분야에서 여성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점점 더 넓어질 수밖에 없어서 여성들이 계속 그 일을 하도록 하려면 그 일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고 평가하고 인정해주는 성평등한 노동 분담 또는 분배의 평등, 농촌의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농촌 성평등이라는 게 예를 하면 의식과 문화의 변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농촌처럼 좁고 폐쇄적인 사회에서 의식과 문화를 바꾸는 거는 대단히 더디고 또 어려운 작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법과 제도, 정책을 통한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변화를 강제하는 게 농촌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농업 농촌 분야만큼은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영역이 너무 중요하고 많기 때문에 합의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서 농촌을 우울하게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쭉 긴 흐름을 놓고 보면 인구 구성이 되게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살면서 전통적인 가치와 새롭고 창의적인 가치들이 침재되어서 막 역동적으로 지금 이제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이 지금의 농촌 사회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평등과 민주를 지향하는 이 새로운 가치관들이 어떤 혁신이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마을이나 면 단위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 더 길게 보면 그 성평등을 향한 농촌 사회 자체의 어떤 변화들이 확 눈에 띄게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도 사실 보고는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순미 박사님을 모시고 농촌의 양성 평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여성 농업인이 한 명의 농업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움직임이 필요하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